2026년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찾아왔습니다. 총 115만 2천 개로 2025년보다 5만 4천 개나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역대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많다는데 정작 내 자리는 왜 없을까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미 마감됐다고 하고 신청서를 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사실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이 아니라 철저한 점수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 기준을 모르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답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제대로 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에게 맞는 일자리 종류가 무엇인지. 둘째, 내가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인지 딱 5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셋째, 정기 모집을 놓쳤어도 지금 당장 빈자리를 꿰차는 특급 비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이번에는 정말 결과가 다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2026년에 바뀌는 중요한 일자리 정보들 앞으로 절대 놓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종류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많은 분이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딱 하나만 있는 줄 아시지만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공익활동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공익활동형이라 불렸던 유형으로 전체 일자리의 60% 이상인 약 70만 9천 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나 경로당 지원, 동네 환경 개선처럼 우리 동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 원에서 31만 원 수준인데 2026년부터는 연장 활동 가능 시간이 월 45시간까지 확대되어 최대 43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비는 비과세라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회서비스형이 2026년부터 어르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높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이 적용되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든든한 월급을 받습니다. 주로 학교 보조, 공공행정 지원, 돌봄 서비스 같은 일을 하며 만 65세 이상이 기본이지만 유형에 따라 만 60세도 참여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규모 카페 운영이나 지역, 농산물 판매 같은 일을 같이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사업단의 운영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에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4가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 완전히 새로 도입된 우선지정 일자리 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분들에게는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이 제도가 여러분의 합격 문턱을 낮춰줄 비결입니다. 2026년부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를 우선 지정, 일자리로 정해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나, 경로당 배식 지원, 경로당에서 식사 준비와 배식, 정리를 돕는 일입니다. 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일상을 곁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셋, 노노케어, 건강한 어르신이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 3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정부가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지정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로당 배식 지원 같은 자리는 65세 이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문턱이 더 낮습니다. 신규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합격의 문이 바로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망 내가 신청 가능한지 5분이면 압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가장 규모가 큰 노인 공익활동 사업 공공형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하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공익활동 사업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초연금이 없거나 연금을 받아도 65세 미만이면 안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경로당 배식 지원 등은 예외적으로 60세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아직 안 받으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이 막히는 결격 사유 4가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 본인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입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간 것은 괜찮습니다. 둘,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셋,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및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넷,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주민등록 서류 제출 기준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으니 서류 떼실 때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헷갈리면 통합상담 전화 1544-3388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표 점수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더 깐깐해진 이 점수 관리법, 이게 진짜 합격의 핵심입니다.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면 그 중에서 선발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3가지 핵심 항목을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우선 돕겠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 원칙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버는 돈이 없는데 왜 점수가 낮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수 산정 시에는 현금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 이자 수입, 그리고 집이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같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는 분보다 연금이 전혀 없는 분의 점수가 앞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활동 역량입니다. 주로 면접을 통해 활동 수행에 필요한 건강 상태나 거동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건강하신 대다수의 어르신은 이 항목에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력과 자격증입니다. 이 항목은 공익활동보다는 노인 역량활용사업사회 서비스형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을 2개 이상 보유했는지 1개인지 혹은 없는지에 따라 배점 구간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관련 교육을 미리 이수해 두신 분들이 선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점수도 충분하고 자격도 완벽한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한 가지 구조적 이유가 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매년 새로 사람을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작년에 참여하던 분들이 재신청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자리는 기존 참여자가 건강이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당해 연도 사업 규모가 늘어날 때만 생깁니다. 2026년에는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 4천 개 늘어났지만 이 인원이 전국 수많은 수행기관으로 분산되다 보니 신규 신청자들이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3년 연속 참여하면 1년 동안 참여가 제한되는 휴식기 규정이 있어 신규 참여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이게 합격의 첫 단추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집중 모집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딱 2달간입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부터 각 수행기관에 공고가 올라오니 이때를 놓치면 자격이 아무리 좋아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지회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챙기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 2026년부터 서류 기준이 바뀌어 공고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둘,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식 포털인 노인 일자리 여기에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은 1544-3388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특히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면접 점수가 전체의 50%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면접관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협조적 관계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봅니다. 실제로 탈락자의 80%가 대인관계 능력 부족으로 고배를 마십니다. 나는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는 권위적인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듣고 함께 좋은 방법을 찾겠다는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세요. 지금이 4월이라 정기 모집이 끝났다고 실망하셨나요?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하나, 취업 지원형을 확인하세요. 민간 기업과 연결되는 이 일자리는 연중 상시로 모집합니다. 둘, 추가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12월이나 89월경에 결혼을 보충하는 추가 공고가 뜹니다. 셋, 탈락했어도 대기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수행기관은 일정 비율의 대기자를 미리 선발해 둡니다. 기관에 전화해서 내 대기 번호가 몇 번인지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34월에 중도 포기자가 자주 발생해 대기 순번대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 11월 정기 모집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미리 확인하기, 본인의 경력과 자격증, 관련 교육 이수증 정리해두기, 공익활동 3년 연속 참여자라면 올해는 휴식기이니 역량 활용 사업 등 다른 유형을 공략하기.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집중 모집은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공익활동 사업에 60세 이상이라면 역량 활용 사업에 도전하세요. 2026년 새로 생긴 우선지정 일자리 경로당 배식, 통합돌봄, 노노케어는 신규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취업 지원형, 추가 모집, 대기자 번호 확인이 답입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내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